자, 녹화 한번 뜨고, 자, 또 추가 상담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세 상승세에서는 한 템포 빠르게, 매도는 한 템포 느리는 게 바로 테크닉이죠. 라고 글 써주셨는데요. 그래요. 맞아요. 상승세에서는 진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갑작스럽게 막 시세가 나가지고, 내가 이제 밑에다가 딱 걸어놨는데 체결 안 되고 그냥 훑고 간다 그러죠. 밑으로 살짝 빠졌다가 훅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상승장. 근데 또 대세 하락이 일어날 때는 내가 여기다가 걸어놓으면 체결될까 싶은데 체결되고 더 밑으로 슉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매매의 어떤 테크닉? 예,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입법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상자산 입법화가 유동성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당장에는 뭐랄까 말들이 많죠.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생각도 되게 많긴 한데 결국에는 기존의 어떤 이 통화의 어떤 대체 수단으로서의 가상자산은 그 현금의 흐름, 유동성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 주식시장에서도 풍부한 유동성으로 또 동일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조금 이제 경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면 그 통화 흐름 있죠. 그 통화의 창출 효과. 그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수 효과에 의해서 10,000원이 15,000원 또는 20,000원의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러한 효과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수 효과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90주 중에 83주를 지난주에 순조를 하고 7주만 남겨놨는데요. 오늘 양전했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요. 이런 게 속상한 거죠. 내가 매도했는데 이 양전을 했어. 그러면 아유, 이거 손실이 아니고 내가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었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지. 원래 내복은 그냥 7주였구나 하고 묻어가기로 하셨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묻어가시는 게 나아요. 묻고 가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계속 생각하면 속상해서 투자 꼬입니다. 지나간 투자는 잊고 새롭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이런 똑같은 경우를 반복하지 않을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맞게 하신 것 같아요. 분할을 하신 거잖아요. 손실이 날 것 같아가지고 분할 매도를 하신 거니까 그나마 잘하는 거다. 다만 이제 90주 중에 83주를 매도하고 7주만 남겼는데 7주가 올라간 거니까 다음에는 비중을 매도를 할 때 90주 중에 이제 45주만 매도를 하고 절반을 그냥 남겨놓고 그 다음날 또 보고 또 빠지면 또 절반 매도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씩 끊어나가는 방법이 좋다. 이게 이제 반대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네이버가 만약에 올라갔어. 그러면은 그때는 다시 이제 절반을 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90주를 샀는데 빠졌어. 그러면 45주를 매도하고 그 다음날 올라갔어. 그럼 다시 45주를 또 매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물량 조절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것. 이걸 대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주식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뭐 이 정도만 알면 주식시장 잘 아는 거죠. 뭐 달관의 경지지 그 정도면. 내가 사면 올라가고. 근데 그게 때려 안 되고. 근데 구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거를 이제 대응 전략을 마련을 해야죠. 내가 사면 빠진다? 그러면은 더 빠지는 걸 알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때도 똑같이 분할 매수를 하는 거지. 아니면은 빠질 것 같다라고 싶으면은 밑으로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주문을 넣어놓던가. 예. 아예 주문을 한 가격에 넣지 않고 밑으로 쭉 깔아갖고 주문을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계속 빠지지는 않을 거니까, 그치? 현차 32에 판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 다들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으시네요. 네이버 배신의 아이콘이니까. 익절하면 이미 승자. 그쵸? 익절하면 이미 승자입니다. 더 올라가는 거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잘하신 거예요. 힘이 있다고 봐야죠. 저만한 큰 시총을 가진 주식이 왔다 갔다 하루에 몇 %씩 폭등 쉽지 않습니다. 저러다가 단타 뛸 사람들이 짜증나. 와리까리 열받았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겠죠. 개별주는 변수 때문에 이꼴저꼴 다 봐야 하는데 피곤하면 그냥 코덱스 200. 이게 정답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죠. 개별주 막 변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일일이 따라가기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코덱스 200으로 가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 안 팔고 쥐고 있었나?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폭락을 해버리면 그때는 더 속이 터집니다. 그냥 일단 팔았으면 한동안은 그냥 모니터 꺼버리고 안 보시는 걸로 추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주식을 안 보고 다른 주식 보면 되죠. 다른 주식 좋은 것도 많은데 종목이 2,000개가 넘는데 2,500개가 넘는데 그거 보면 되지. 원래 주식이 그런 거예요. 전형적인 멘탈 게임. 동감입니다. 동감이에요. 멘탈 게임입니다. 주식은 멘탈 게임이에요. 진짜 누가 뭐라고 해도 주식 분석이고 할아버지고 지랄이고 상관없이 주식은 멘탈 게임입니다.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다음에 버스는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진짜 명문이시네요. 명문.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리고. 맞습니다. 주식이란 원래 그런 거. 동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판 주식은 쳐다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진리죠, 진리. 몇몇 분들 글 읽어보니까 좀 위안이 되네요. 하하하. 예. 그러면서 위안 받는 겁니다. 자, 네이버만큼 어려운 주식이 있을까요? 왔다리 갔다리. 정확히 반대로 4번 손절하고 하니까 4번 손절하고 오늘 다시 들어갔습니다. 진정한 용자십니다. 근데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죠. 네이버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정확하게 어떤 그 네이버에 대한 컨빅션, 확신이 있으면 뭐 4번이건 5번이건 손절하고 좋은 타이밍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게 맞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냥 바이앤 홀딩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가격 구간에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믿음, 그 확신이 있으면 언젠가 큰 수익으로 보답합니다. 자, 내가 매도했는지 후회할 것이 아니라 네이버의 주가가 왜 그 정도가 최고일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것을 뒤돌아봐야 하며 다음 투자에는 좀 더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 말씀이 정답이네요. 후회할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현대차 젠슨항이 들어왔을 때 하이닉스랑 반반 샀다가 얘만 빠지길래 지금은 하이닉스 이익률 초과. 주식은 잘 모르겠네요. 지금 둘 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젠슨항이 들어왔을 때 하이닉스랑 그 네이버랑 반반을 사셨다는 거죠. 지나간 곳은 지나간 대로. 맞습니다. 지나간 곳은 지나간 대로. 자, 그리고 또 뭐냐. 제가 아는 누나가 있는데요. 주식을 안 하던 누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이 들었네요. 근데 갑자기 어제 현대차를 매수했다고 하네요. 근데 사자마자 뭐 매수가 대비 2% 빠져서 끝났습니다. 오늘은 3% 하락이네요. 아이고야. 이 휴먼 인덱스에 대해서 오늘 많이 올려주시네요. 그래요. 아이고 조정이 오려나 라고 써주셨는데 글쎄 모르겠다. 현대차 시총이 이제 100조 넘었고 삼전이 오늘 900조. 그래 이제 좀 매물 부담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매물 부담이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커지는 시점이죠. 이게 더 재밌네. 마이너스 10% 되면 그때가 물차기 찬스. 누나 분할 매수하고 있지?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누나가 그게 뭐야? 라고 답변이 오면 아 그냥 파이팅! 하고 외쳐주시면 된답니다. 아이고 진짜 센스 있는 답변이시네요. 제 친구도 57만 원의 매수. 에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렸는데 결국에는 마이너스 1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 하던 사람이 주식, 코인 하면 그건 하락장이 시작될지도 모르는데요 라고 써주셨는데 지금 대부분 다 근데 안 하시던 분들이 많이들 지금 참여하고 계세요 요즘에. 많이들 하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그 의미가 없다니까. 지난번 그 코로나 시국 때도 내가 그 수차례 얘기했죠. 그때도 다 그런 얘기 했었어. 더 못 갈 거라고. 근데 계속 올라갔었어. 근데 개인들이 사면 못 간다고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개인들이 그렇게 사는데 막 그 신문에도 막 나왔어. 그 개미들의 힘으로 주가가 올라간다. 막 그러면서 개인들이 사면 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막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좀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 있고, 그 다음 이해할 수 없는 주식판입니다. 인버스 들어가셨네. 코덱스 인버스 2X 곱버스를 들어가셨네. 마이너스 2%. 여기 위에서 들어가셨나 보네. 이란. 근데 2차전지 산업 레버러지를 들고 가시네. 이건 무슨 전략이심? 2차전지 레버러지를 들어가신 게 아니고 2차전지 인버스를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이건 또 레버러지를 들어가셨네. 아 나름 해칭을 하신 거구나. 다나 같은 경우 29%. 어우 수익 좋네요. 인버스 뭐야? 코덱스 인버스도 들어가고 인버스 2X도 들어가고. 야, 이 개별 종목으로 수익 본 거를 다 까먹네요. 여기 인버스에서 휴리목도 들어가셨고 16.5. 아 이거 저걸로 해칭하려고 들어간 건가 본데? 아 본인이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아 친구가. 아이고. 쉽지 않은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어디. 그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간혹 그 수급 분석을 할 때 곱버스가 그 간혹 이렇게 1위로 올라오는 경우 상승장인데 외국인 매수 1위로 곱버스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여기 힌트, 요거 진짜 꿀팁. 그 외국인이 지금 상승장인데도 곱버스를 계속 주워 남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또 기관에서도 곱버스 매수가 1위를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상승장인데도.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다 해칭을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거지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고 지수가 하락한다고 생각하고 곱버스나 인버스를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혹 그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은 외국인들이 인버스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다.
거래량도 많이 터졌다 라고 해서 그럼 하락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인버스를 매수하는 이유는 해칭, 그러니까 혹시나 주가가 빠지게 될 경우에는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그걸로 해서 수익을 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이나 기관은.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저께 깜짝 놀랐습니다. 코덱스 고버스가 2X가 시총이 1.4조 원 되더라고요. 33억 주. 그게 마이너스 96% 수익하량이 되던데 그렇게 수십 조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수십 조가 코스피 지수의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도 있겠네요. 저게 젤리 살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득보 코인에 희망을 갖는 거랑 비슷해 보입니다. 나중에 몇 배로 떡상하겠지. 인버스 매수하실 거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그냥 포지션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해칭성으로 거래하는 거죠. 네, 맞아요.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 이게 뭐예요? 연금 복권? 미치겠다. 연금 복권을 몇 개나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와, 복권을 사가지고 하나도 못 맞춰. 하나도 못 맞추신 거죠, 그죠? 그래갖고 주식을 하신다고? 복권보다 주식을 해가지고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수익이 날 확률이 높으니까 복권 말고 주식을 하자.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권 그 돈으로 차라리 주식을 투자하자. 저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누가 복권 사자 그러면 야 복권 사 돈으로 차라리 주식을 사. 그게 남는 거야. 응? 야 복권은 그 투자해도 꽝 나오지만 주식은 투자해도 꽝은 안 나와. 상폐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현기차 3전 한이 3연 손실 8면 본전 그걸 반복하고 계신다. 그냥 지그시 좀 들고 가시는 전략 하세요. 아니면 분할 매수 하세요. 다들 그냥 한 방에 그렇게 뭐야? 자 보자. 매수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은 보세요. 종목을 선택하고 결정했으면 종목만 믿고 매수할 수 있을 때 아무 때나 매수하세요. 주저하는 이유는 더 내리겠지 하는 마음이 대부분인데 그 주저하는 마음은 신기하게도 종목에 대한 의심 때문이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아무 때나 매수하고 푼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만약 주저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종목에 관심을 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해요. 그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딱 샀어. 반대로 이제 살라고 하는 게 샀어. 근데 이 종목을 들고 있기 되게 불안해. 그러면은 그 종목은 그냥 파는 게 낫습니다. 그 종목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차라리 매도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라든가 정확한 매수 타임이 이때다라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규칙, 룰이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확신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룰에 맞춰서 들어가다든가 둘 중에 하나가 딱 정해져야 확실한 매수, 확실한 매도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도저도 아니면 차트를 봤다가 그 다음에 펀더멘탈 분석했다가 이슈 같은 거 찾았다가 이것저것도 아니고 막 이유를 갖다 때려 붙이니까 팔지도 못하고 그지? 더 갖고 있으면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런 것들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주식, 주식은요, 라고 쓰시면서 저는 지난달에 코덱스 200 팔아버리고 다시 살 줄 알았는데 누구야? 다시 살 줄 알았는데 어버버 하는 사이에 10,000원이나 올라버렸네요. 돈은 그냥 주식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고요. 한 달 내내. 아, 아들이 정산하는 날 그러면서 오늘 좀 내릴 거라고 그러면 그때 들어가야지 했는데 월요일 날 들어가라고 하네요. 근데 요새 보니 하루 내리고 이틀은 폭등하고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아들 말대로 내리면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분할 매수에 동의합니다. 분할 매수하는 게 나아요. 매수 타이밍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예, 어려워요, 매수 타이밍. 근데 매수보다 어려운 게 매도예요. 매도가 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싼 가격에 사서 제일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을 재다가 망합니다. 코스피가 앞으로도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타이밍 상관없이 분할 매수하시고, 그 다음 뭐 아니다 싶으면은 분할 매수하시고 쭉 들고 가는 거죠. 코스피 200 ETF 가격이 부담되고 수익률이 조금 아쉽다면 뭐 타이거 코리아 탑 10 ETF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삼전 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ETF를 알아보다가 찾은 건데 코스피 200 중에 상위 10개만 모아놓은 거라 코스피 200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요. 코스피 200하고 거의 같은 방향. 예, 맞죠. 예. 수익률 측면에서 그게 더 확실히 난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조정받을 때도 크게 받지만. 쭉 가실 거면 코스피 200을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하는 목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근데 이거를 분할 매수하는 게 이게 말이 분할 매수지 쉽지 않아요. 이 빠질 때는 손이 안 가요. 그래서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분할 매수해가지고 대응하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5천 뚫을 때 차익 실현하고 조정을 기다려 보는데 기회가 잡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해주신 ETF 가신 종목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분할 매수 그게 답입니다. 그냥 공통적으로 다 모아지는 게 그 얘기예요.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분할해라. 분할 매수가 답이다. 이런 얘기. 음악 소리가 너무 커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줄여드려야지. 음성이 안 나와요? 음성 나오는데? 음성 잘 나오지 않아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잠시만요.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 올라왔는데 이번 달 수급 더 올라올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보아라빠님, 제가 아직 좀 분석을 좀 못했습니다. 오늘 좀 분석을 해보고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 다 싹 정리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길래? 수익 나는 종목들을 정리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정리는 손실 종목들을 정리하고 그다음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종목을 정리하실 때도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구체적인 종목은 제가 모르긴 하지만 저는 종목 정리할 때는 손실 종목을 우선적으로 다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손실 종목으로 매도한 금액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신규 종목으로 편입을 하죠. 예.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신규 종목을 편입해가지고 그 종목이 만약에 이제 좀 흐름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매도를 하는데, 매도할 때는 수익이 난 종목과 손실 종목을 같이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게 좋아요. 손실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자, 부월아빠님, 손실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정리하는 방법은요, 한 번에 정리하시지 마세요. 한 번에 정리하시지 마시고 월요일장에 쭉 종목들을 본 다음에 가장 손실이 큰 종목서부터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계좌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총 8개 종목이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방법은 그 HTS나 MTS로 종목들을 자기 이제 잔고를 확인하잖아요. 지금 종목에 대한 잔고 확인을 쭉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수익률 순서로 이렇게 쭉 리스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손실이 큰 종목서부터 절반씩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한 번에 매도하시지 마시고, 매도하시고자 하시는 종목을 만약에 딱 정했다 그러면 그 정한 종목만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절반씩. 그러면서 종목 교체를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종목이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몰라요.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그 주가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격에 있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도 달라지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모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절반씩 청산하면서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답글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의외로 수익률 관리하는데 되게 좋습니다. 수익난 종목은 그대로 손실 종목만 매도하신다 그랬으니까 그거를 이제 절반씩 털어내세요. 절반씩 매일매일 털어내시면 어느 순간에가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종목들로 대부분 다 교체가 되고, 그렇게 진행해야지 마음이 편해요. 한 번에 교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매수보단 항상 매도가 어려워요. 제일 고민이 많이 되고, 매도는 수익이 나도 고민이 되고 손실이 나도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일단 종목을 정리할 때는 손실 종목부터 먼저 정리한다. 그게 저의 원칙이에요. 결과는 대체적으로 다 좋아요. 그리고 또 한 번에 매도 않고 분할 매도로 절반씩. 그러다가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있는 종목들이 하이트진로나 에이프릴 바이오나 두산에너빌리티나 덕산이나 다 나쁜 종목은 아니거든요. 금호석유나 하신, 올릭스 다 나름대로 실적 좋고 나름대로 그 업력도 있는 기업들인데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으니까 빠지는 거고,
그렇게 분할 매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경우에 수급이 몰려가지고 쭉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정리하셔도 되니까 분할 매도 하면서 기회를 보자. 그리고 매도한 돈으로 신규 종목을 들어가자. 그게 항상 세트로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매도하고 그냥 놔두지 마시고 신규 종목. 왜냐하면 매도하고 또 오르잖아요. 그럼 물타기 하고 싶어집니다. 물타기 하고 싶어지기 전에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세요. 지금 같은 장에서 교체 매매하기 괜찮은 시장입니다. 만약에 진짜 하락장이라고 하면 현금을 가져가는 게 낫겠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 불안한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공감하시지 않나요? 내가 오늘 삼성전자를 매도했어. 그럼 매도해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 있어. 또는 한 7천만 원 정도 있어. 그러면 그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게 불안하고 뭔가 사야 될 거 같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을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든가, 시장이 만약에 좀 불안하다라고 싶으면 차라리 채권을 사세요. 저는 그냥 채권 사는 걸로 채권 사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수익률은 얼마 안 돼도 그래도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그때 종목들 한 절반 정도 정리하셨으니까 현금이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적어도 한 40% 될 것 같은데 그걸로 이제 새로운 종목으로 들어가시죠 라고 얘기하면 현금 없대요. 이미 벌써 샀어. 그리고 사가지고 이미 물려 있어.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만약에 하락장이다, 시장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면 차라리 채권을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국채를 들고 가건, 채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할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매입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채권 ETF를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국채도 좋고 회사채도 좋고 아니면 단기채도 좋고, 채권을 매수하셔가지고 현금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글 올려주시면 제가 답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잠깐 이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채팅창에 글 올려주시면 답글 드리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기 좀 그렇다라고 싶으신 분들은요, 그러면 저희 게시판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끊고